안녕하세요. 예비 또래 상담자 여러분. 저는 또래 상담 온라인 기본교육 3차 시와 4차 시를 진행하게 된 정일용입니다. 앞선 시간에 여러분들이 1차 시와 2차 시를 통해서 또래 상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친구가 무엇인지, 또 올바른 친구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선생님과 같이 3차 시와 4차 시 동안에는 또래 상담자로서 알아야 할 자세와 대화 스킬, 그리고 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번 3차 시에는 친구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 경청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또래 상담만의 대화 전략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오늘 하게 되는 내용들은 또래 상담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많은 활용이 가능하고 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스킬들인 만큼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시에서 하게 될 목차를 살펴보면 첫 번째, 대화하는 친구 되기에서는 경청과 공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대화 잘 이끌어가기 시간에는 어기역차라는 또래 상담 기법을, 그리고 마지막엔 잠 하둘 셋이란 또래 상담 기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귀는 두 개인데 입은 하나인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건 바로 내 이야기를 먼저 하거나 또 나만 이야기를 하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욱더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잘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주는 것, 경청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little heart, have a little heart in the palm of your hands. Have a little heart, you have a little heart in the palm of your 재밌어? hands. 이거 되게 재밌어. 한번 해볼래? 아니야, 됐어. 있잖아, 미연아. 응, 말해. 나 요즘 기분이 좀 안 좋아. 응? 요새 내 마음도 답답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죽었네. 야,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으니까 말해. 태연이 말이야. 내가 저번에 태연이 책상 서랍 안에 초콜릿을 넣어놨는데 그 뒤로 나를 좀 피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런가?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아까도 봐봐. 나랑 눈 마주쳤는데 피하는 거. 초콜릿 괜히 넣어놨나 봐. 너가 괜히 더 의식해서 그런 걸 거야. 진짜 그런 걸까? 좋게 생각해. 맞다. 영어 숙제 오늘까지지. 너 했어? 했으면 나 좀 보여주라. 응?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짜증내도 괜찮아, 정말 미워해도 원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두 사람 다 만족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 같나요? 그렇다고 보기엔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정말 단순하게 대화 내용만 봤을 때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에 서로 대답은 하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을 들어주는 영상 속 미연이의 태연을 보면 어땠나요?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또 게임에서 죽어서 아쉬워하고 전혀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는데, 그렇다 보니 물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민을 용기 내서 말했던 친구의 마음을 오히려 더 상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영상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일수록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 실제로도 저도 저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또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 대화하면서 유튜브나 카톡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좀 무의식적으로 해왔던 대화 습관을 한번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잘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게 잘 들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Hey, yeah. What's the darkness? When you gonna make it light? 야, 김태현. 안녕. Hey, yeah. What's gone wrong? 너 언제부터 그렇게 태연이랑 지냈어? 나? 아마 그저께부터? 저번에 현지랑 태연이한테 농구 배웠거든. 농구? 응. 우리 태연이 때문에 체육 실기시험 만점 받을 것 같아. 나도 잘 못하는데 같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 갑자기 배우게 된 거라. 다음에 또 같이 배우자. 농구하면서 친해진 거야? 응, 그때 둘이 많이 친해진 것 같아. 거봐, 친해지니까 태연이 말도 잘하고 착하지? 무슨 남자애가 낯을 가려가지고 여자같이. 그랬구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도 너희들처럼 태연이랑 편하게 말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같이 농구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저번에 내가 태연이 책상에 초콜릿 넣은 후로 말도 없고 인사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아무 말도 없었어? 속상했겠다. 그러게 말이야. 수진이 네 성격에 초콜릿 넣어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괜히 초콜릿은 넣어가지고 어색해지기만 하고. 근데 수진아, 태연이가 낯을 좀 많이 가리더라고. 그치, 현지야? 응. 나도 태연이 제가 처음에 인사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그런 걸까? 저번에 우리 농구할 때도 너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니까 부끄럽더라도 너가 먼저 말 걸어보는 게 어때?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짜증내도 괜찮아 정말 미워해도 원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어떠셨나요? 대화가 좀 매끄럽다고 느껴지셨나요? 이전 영상과 비교를 해보자면 우선 또 대화 자체로만 본다면 이전 영상과 비슷하게 진행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영상을 보기 전에 강조했었죠. 바로 태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답해주는 혹시 태도를 자세히 보셨나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사람을 향해 안고 또 적절한 눈 맞춤을 해주면서 또 거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 끄덕임까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용기 있게 고민을 꺼낸 친구에게 도움까지 줄 수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눈 맞춤이나 또 미소와 같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대화의 요소들을 우린 또 비언어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바로 이 비언어적인 태도는 대화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부터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4가지가 또래 상담자가 갖춰야 할 대화의 자세이자 비언어적인 태도인데 먼저 첫 번째, 시선 접촉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부담스럽게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에 맞는 시선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반응입니다. 먼저 언어적 표현은 이야기하는 중간중간 아, 저런 등과 같은 반응을 적절히 보여주는 것이고 비언어적인 반응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또 미소를 적재적소에 자연스럽게 섞어줌으로써 말하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안도감을 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접근입니다. 대화를 하는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고 얼굴이 이제 말하는 사람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기보다는 이건 단순한 예시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 친구가 내 등 뒤에서 대화를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땐 억지로 마주 앉을 필요는 없고 이제 얼굴과 몸을 뒤로 돌려서 내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주는 것처럼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입니다. 상대방에게 격려와 위로의 의미를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것을 스킨십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등을 다독여주고 또 안아줄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줌으로써 위로와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중요한 것은 또 무조건적인 스킨십이나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할 수 있는데 스킨십이란 것이 이성이냐 동성이냐를 떠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오히려 이제 안아줘도 되는지 또는 손을 잡아줘도 되는지 직접 의사를 물어보고 또 그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들어주기, 이제 경청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또 경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공감인데요. 아마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자주 쓰는 단어일 텐데 과연 이 공감의 속뜻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공감은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입장이나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만 듣기보다는 공감을 직접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나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때 피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친구가 자기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뭐 거울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참 시간도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은 뭐라고 했었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과 세계에서 이해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입장에서 공감을 다시 해보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다른 일도 못하고 거울만 보게 될 만큼 신경이 쓰여서 정말 속상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시로 든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선으로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공감을 잘해주기 위해서는 감정과 또 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가 있고 또 이 중에서도 이제 서로 비슷한 하지만 감정의 정도에 따라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깊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감정을 알기 위해선 먼저 내가 느끼고 있는 내 감정도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느꼈던 감정을 우리 빈 종이에 써보면서 내가 오늘 느낀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그 감정에 대한 느낌을 단어로 제대로 또 표현할 수 있는지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공감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반대로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 말만 강조하는 밀어붙이기, 뭐 또 잘 모르면서 비난하기, 또 무조건 반박하기, 빈정대기, 무시하기처럼 어쩌면 평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 사용하는 공감에 걸림이 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다고 또 이런 것들이 무조건 걸림이 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 비평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짚어주면서 이게 야단이나 질책으로 보이지 않게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비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내가 하는 비평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전달하려는 것이 정말 객관적인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검토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렇다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또 반대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각을 가지면서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또 단점은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공감과 경청을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이 공감과 경청을 응용한 대표적인 또래 상담 기법인 어기역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기역차는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법으로 각 단계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또래 상담의 기법인데, 먼저 어기역차의 어는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경청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좀 더 네 생각을 이야기해 주겠니? 뭐 이렇게 말해주면서 친구의 말을 좀 더 이끌어내면서 들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어기역차의 기는 기분을 이해해 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배운 감정의 단어들을 잘 떠올려 보면서 이제 친구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려 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화가 난 건지 또는 불안해하는 건지 아니면 슬퍼하는 건지 이제 상대방이 겪은 감정과 기분을 짚어주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지사지입니다. 즉 공감을 해주는 단계인데, 공감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말을 할 때 내가 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뭐 그럴 수 있겠다 또는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어기역차의 차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이제 차분히 친구와 다른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너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상대방과는 다른 생각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의 의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내 의견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또는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생각의 차이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네, 어기역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잊어먹기 전에 바로 실제 적용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ave a little heart, have a little heart in the palm of your hands. 어때? 괜찮아? Have a little heart, you have a little heart in the palm of your hands. I could sleep 오, forever 이쁘네. 거울 봐봐. on a Saturday, 너한테 잘 어울린다. but today is Tuesday. 그만 갈까? 그래. 자, 여기 저번에 빌린 거. 왜 그래? 나한테 뭐 화났어? 아니, 화 안 났어. 아까부터 계속 표정이 안 좋던데. 내가 자꾸 돈 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에 줘도 괜찮아. 아니야, 그런 거. 너 왜 그래? 너답지 않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친구한테 못할 말이 어딨냐? 나한테 말해봐. 수진아, 응. 나 집 나올까 봐. 어? 갑자기 왜?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집을 나와? 나 사실 엄마랑 싸웠거든. 엄마랑 왜 싸웠는데? 나 이번 시험 정말 열심히 했거든. 밤도 새고 진짜 저번보다 성적 올리려고 열심히 했어.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다고 맨날 들들 볶기만 하잖아.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 잔소리에 스트레스 쌓여 죽겠다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렇겠다. 너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했잖아. 나야 알지. 내 필기공책도 빌려가서 공부하고 그랬잖아. 너도 노력했는데 진짜 속상하겠다. 그치? 너라도 열받겠지? 그러게. 네가 열받을 만하네. 짜증나 죽겠다니까 진짜. 나라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 안 오르고 하면 속상하지. 거기에 엄마까지 뭐라고 하시면 정말 화나고 짜증났을 거야. 그렇다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맨날 컴퓨터만 하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고 뭐라고 하신다니까. 잠깐 보고 있는 건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잔소리에 화만 내고. 그래. 그렇긴 한데 저번에 너 성적 떨어져서 속상해할 때 너희 엄마가 다음에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셨다며. 그땐 그랬었지. 요즘엔 네가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으니까 엄마가 걱정되셔서 너한테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긴 거의 학교에서만 하고 집에서는 인강 정도만 들으니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짜증내도 괜찮아 정말 미워해도 원망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어떠셨나요? 실제로 어기억차 기법이 적용된 영상을 보니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시죠? 네, 마지막으로 어기억차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들어주는 단계에서는 좀 더 들어보겠다는,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됐다는 관심과 입장을 밝히고 잘 들어주는 데 집중을 하고, 두 번째, 기분을 이해해주는 것에서는 친구가 말하는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역지사지로 이어서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땐 친구와 다른 생각을 전달하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것이 어기억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듣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학교에 가서 실제 친구들과 연습해보면서 어기억차를 훨씬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친구는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혹시 아직 조금 어기억차가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 대화를 할 때 이제 감정을 조절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또래 상담의 두 번째 상담 기법인 잠 하둘셋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좋지 않은 감정이 갑자기 머리를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올바른 생각이나 당연히 대화가 이어질 수 없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워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잠 하둘셋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면 잠 하둘셋 기법에서 첫 번째 잠은 잠깐의 잠을 따서 만든 건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진정이 안 된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심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잠깐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 또한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하나 둘 셋은 심호흡을 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오른손은 가슴에, 그리고 왼손은 배에 올리고 숨을 코로 크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습니다. 이때 가슴에 올린 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가슴이 아닌 최대한 배로 숨을 쉬는 방법을 연습해 봅니다.
심호흡을 계속하면서 마음속에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여유를 찾아야 하는데 진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 둘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감정을 빼고 말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심호흡을 진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 그럼 감정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I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는 총 5단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를 주어로 말합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주어가 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어떠하다 또는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내가, 나를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나를 주어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단위 때는 감정을 빼고 최대한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오해가 더 쌓일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생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때도 역시 중요한 게 이제 또 추가적인 이제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조심하고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와 내 마음을 이제 다 전달했다면 이제 그 다음은 상대방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경청을 이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또 내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한 I 메시지까지 배웠는데, 그럼 이제 잠 하두셋을 실제로 적용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이제 중간에 갑자기 시간이 거꾸로 이제 삐리릭 막 돌아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때 잠깐 여러분들도 영상을 멈추고 이제 마치 내가 영상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듯 한 듯 이제 앞에서 배운 잠 하두셋 기법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s some kind of mistake. I didn't think that this was good for me. If you could hear my heart break, you 야, wouldn't 너 think 뭐야? that this was 도대체 이게 good for 며칠째야? me. 내 옷 빌려갔으면 빨리 돌려줘야지. 내가 주말에 꼭 입어야 하니까 그 전까지 돌려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냥 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면 어떡하냐? 아니 수진아, 그게 말이야. 넌 항상 그런 식이더라. 저번에 빌린 돈도 한참 후에 놔주고 이번에 옷도 그러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너한테 뭘 빌려줄 수나 있겠냐? 야, 뭐 옛날 얘기를 꺼내. 내가 일부러 그랬냐? 야, 관두자, 관둬. 넌 항상 이런 식이더라. 내 얘긴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면 어쩌자는 건데. 빌려준 옷 돌려주기로 해놓고서는 왜 먼저 갔어? 나는 네가 이유도 말 안 해주고 말없이 가버리니까 기분이 나빴어. 미안해 수진아. 실은 내가 네 옷이랑 내 지갑이 든 종이 가방을 잃어버려서. 진짜?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버스인지 정류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 나도 너무 당황해서 너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나 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이유도 말 안 해주고 말없이 가버리니까 화났었잖아. 화났었다면 미안. 내가 사과할게.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줄게. 고마워.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외로워도 우울해도 어떤 마음
영상 속 주인공인 이제 수진이가 되어서 잠하둘셋 기법은 적용해 보셨나요? 네, 이 영상 속에서 중요한 건 이제 잠하둘셋의 적용도 있지만 바로 아이메시지의 중요성인데 이제 시간이 돌아가기 전 대화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때 수진이는 너 뭐야 아니면 너는 항상 그러더라 식의 이제 내가 아닌 너를 강조하는 유 메시지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탓하고 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제 듣는 사람도 자기를 비난하는 것으로 듣게 돼서 결국 대화가 막히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반대로 시간이 돌아가서 이제 아이메시지를 사용한 대화에서는 내가 주어가 돼서 나의 입장과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또 경청하고 계속 대화함으로써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도 이제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둔다면 이제 그 사람과 관계에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 배운 잠하둘셋과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순간의 작은 오해와 갈등을 극복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인 잠하둘셋 기법까지 모두 익혀보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만약 아직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한 번의 수업만으로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응용하고 또 실제로 연습도 해보고 또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만나서 실제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면 이제 좀 더 훨씬 가깝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해 준다면 이제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잠깐 하나, 둘, 셋 쉬고 4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